부동산 경매 영상을 보면서 경매 공부를 하고 있고 책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유료 사이트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긴 했지만 입찰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아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인데 막상 입찰을 해보니 절대 싸게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입찰 가격 산출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느껴져요. 오늘 그 기준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임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세를 정확히 뽑을 수 없고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입찰가를 제대로 뽑을 수 없어요. 소장님, 혹시 매도인은 잘 사는 사람인가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집도 있고요. 그런데 왜 가격 조정을 안 해주는 거죠? 잘 살고 여유 있으면 가격 잘 깎아줄 것 같은데요. 부동산은요, 여유 있는 사람이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급하고 어려운 사람이 깎아주는 거예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입찰가 산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어떻게 휘둘려서 계약을 하게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 사장님을 컨트롤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유용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리뷰한 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못다한 얘기가 있어 리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물론 도서 이벤트도 한 번 더 진행할게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가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두리는 물고기를 가두어 키우다가 잡는 가두리 양식업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어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소장님이 아파트 매매가를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대 안에 가둔다는 뜻이에요. 단기간에 매매가가 너무 오르면 매수를 포기하는 매수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들끼리 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물 가격을 눌러 담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또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매수 수요가 넘쳐 흐르는데 내가 가격을 가둬 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휘둘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반드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입찰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세를 알아야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 나오는 거죠. 온라인 임장으로 실거래가,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시세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임장을 가서 직접 물건을 보면서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타입별, 동향, 남향, 저층, 고층 가격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고층 물건 기준으로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물건을 기준점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경매 입찰가를 이제 산출합니다. 입찰가 산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 두 번째, 그냥 시세의 낙찰. 세 번째, 시세보다 싸게 낙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싸게 사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90%라고 하면 나머지 10% 중 시세에 사는 사람이 9명이라면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사람 1명이 있어요.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원래 싸게 사는 것이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하락한 가격에서 회복하는 가격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바로 실투금입니다. 부동산에서 사면 대출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산다고 했을 때 경매로 사는 게 대출이 더 나오고 실투금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법원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는 거예요. 시장이 분위기가 좋을수록 낙찰가율도 올라가고 시세에 가져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생애 최초, 무주택, 유주택에 따라서 입찰가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요. 경락잔금대출 LTV를 보면 생애 최초 감정가 80%, 낙찰가 90% 중 낮은 금액, 무주택자 감정가 70%, 낙찰가 90% 중 낮은 금액, 유주택 감정가 60%, 낙찰가 9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경매 물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산 우남주공 아파트 3단지입니다. 1651세대 2000년식 전용 5구제곱미터 24평 아파트입니다. 오산 우남주공 아파트는 오산을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특히 셀프 등기하러 오산시청에 들리면서 항상 하나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아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4개 단지로 붙어있는 곳이 좋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양방으로 2개를 끼고 있어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수요가 매매든 임대든 많겠죠. 그럼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냥 사고 싶은 가격에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는 물건이에요. 신한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로 말소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럼 시세 파악 해볼게요. 최근 실거래는 2억 7천에 실거래되었습니다. 21년 최고점은 3억 8천이고요. 이 경매 물건은 22년에 3억 3,5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2억대에 사면 싸게 사는 거죠. 바로 느낌 오지 않습니까? 2억 4천에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1층 물건 2억 4천만원이 가장 저렴하고요. 고층 물건은 2억 7천에 나와 있어요. 전세는 1억 8천이 최저가이고요. 실거래는 최근 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낙찰받아서 수리해서 전세 맞추면 실투자금이 4, 5천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월세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최근 월세 실거래는 2천에 85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2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고 대출 금액을 확인해 볼게요. 생애 최초 감정가 80, 낙찰가 90 중 낮은 금액. 유주택 감정가 70, 낙찰가 90 중 낮은 금액. 유주택 감정가 60, 낙찰가 90 중 낮은 금액.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LTV 적용해서 입찰가를 뽑아보세요. 생애 최초로 해서 입찰가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감정가 3억에 80%, 2억 4천만원. 낙찰가 2억 5천에 90%, 2억 2,500만원 중 낮은 금액. 대출은 2억 2,500만원이 나옵니다. 금리 4%로 계산하면 매달 75만원의 대출이자가 나와요. 2천에 80으로 월세 세팅을 하면 실투금은 500만원에 월 현금 흐름은 10만원이 나옵니다. 전세로 맞춰서 5천만원 실투금 넣는 것보다 월세 세팅이 더 괜찮죠. 정확히는 명도비, 법무비, 취등록세, 수리비, 중개수수료가 더 들어갑니다. 오산의 입주 물량을 볼게요. 입주 물량으로 가격을 보면 2019년 최저가, 21년 최고가, 24년 입주 물량이 엄청 많죠. 가격 하락이 예상되죠. 입주 물량이 많았던 19년 1억 8천으로 최저가를 찍었고, 입주 물량이 제로였던 21년 3억 8천의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정말 많은 24년 2억 900으로 다시 하락했어요. 그럼 가장 하락한 시기, 저렴한 올해 이 아파트를 싸게 사서 입주 물량이 21년처럼 없는 28년에 비싸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싸게 사서 시간을 먹고 잘하는 게 부동산 투자인 겁니다. 오산은 올해가 매수 타이밍이고 2028년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빨리 반영돼서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건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장님 사용 설명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보면 매도인이 가격 조정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은 시장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상승장에서 500만원을 깎기도 힘들지만 하락장에서는 5천만원도 쉽게 깎을 수 있어요. 안전마진 확보로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매수 우위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2021년은 전국이 최고점을 찍던 해였죠. 시장이 폭발적으로 뜨기 직전인 2020년 5월 초에 투자하러 갔을 때 소장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바로 계약금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음 손님한테 전화하게. 5분 안에 결정해주세요. 바로 계약금 넣는다는 분이 있는데 사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제서야 네이버 부동산 열어서 시세 확인하고, 아실 들어가서 실거래가 확인하고, 층, 향, 현재 컨디션을 생각하면서 사도 되는 금액인지를 체크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계약하기로 결심을 하고 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나에게 허락된 5분은 끝났고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야생이에요. 성급한 판단은 그것을 노린이에게 다 털릴 수도 있지만 빠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좋은 매물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시장에서는 사고 나서 시세가 올라가는 즐거움이 있지만 싸게 사기는 힘듭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그때 부동산 소장님을 움직여서 가격을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매수인이 없는 시장에서 3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5천만원을 깎아달라고 하면 소장님도 은연중에 3억을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매수인을 끌어올리느니 매도인을 끌고 내려오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임대차를 맞춰야 하고, 제일 중요한 매도 역시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해야 합니다. 그만큼 유능한 부동산 소장님을 곁에 두고 있고 얼만큼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몇 천만 원이 움직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래에서 소장님의 역할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소장님과 소장님의 일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 거래에서 소장님의 역할을 줄일 수 있어요. 소장님이 우리 편에서 일할 수 있는 판을 그 누가 아닌 우리가 직접 깔아야 해요. 그냥 해주세요가 아니라 판을 다 깔아드렸으니 진행만 잘해주세요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장님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의 키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있으면 계산이 서지 않아요. 성공의 키는 언제나 본인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주체는 나 스스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패에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도서 이벤트는 모의 입찰로 하겠습니다. 2023 타경 86470,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낙찰가에 근접한 10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라카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